네, 우리 한나라 사장님부터 14장 실패로부터의 교훈, 저 어색한 미소,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네. 일단은 676페이지에 진한 글씨로 우선 실패와 일시적인 좌절을 구분해보자라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단지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는다. 순간의 좌절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다. 하고 그 밑에도 밑줄을 쳤는데 사실 모든 좌절의 이면에는 훌륭한 교훈이 숨어 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교훈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 좌절이란 항상 이해하기 힘든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약 우리가 한번 경험한 좌절에서 교훈을 모두 얻었다면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한 더욱더 반성을 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부분에 제일 먼저 밑줄을 쳤는데, 이 부분은 그 꼭 PM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그, 왜 실수를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는 항상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꼭 그게 저는 항상 그걸 경험이라고 실패도 경험이고 또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살아온 그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요거를 밑줄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68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다시 한번 나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불행이랑 가난에서 오는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다. 에드워드 복이 말한 것처럼 가난이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체험이지만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경험이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영원한 좌절 혹은 성공을 위한 재기를 가늠하는 잣대는 바로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만약 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독자들은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남아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뭐 좌절이나 또는 실패? 요런 게 과거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밑줄을 쳐봤고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조금 진한 글씨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미래의 계획이 불투명하더라도 자신이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다. 어떤 독자는 학교 교육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독자는 자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받는 보수에 상관없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 앞에 놓여 있던 어떤 장애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음,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도 앞에서 좀 중요하게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매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룹장님하고 이제 스폰서님이 항상 요런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저희에게 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시간도 안 아끼지 않고 한번 매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뭐 제주도에서도 날아오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여기는 이제 스폰서님하고 저의 그룹장님이 생각나는 부분이어서 밑줄을 좀 쳐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매번 매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한나라 사장님. 또 이제 이런 실패로부터의 교훈, 지금 이제 좀 느끼시는 부분에서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는 뭔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연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많이 이제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 많이 같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런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도 사실 이 뒤쪽에도 계속 많이 나오죠. 이 챕터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실패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겹쳐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또 핵심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원문 사장님 나와주실게요. 음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열심히. 저는 이제 실패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책을 이제 첫 장 676페이지에 그냥 실패와 일시적인 좌절이라는 이 두 문구를 보면서 그 밑에 진한 거를 이제 한인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문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실패는 교훈으로 삼는 거고, 좌절은 훌륭한 교훈이 숨어 있다라는 걸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까 얘기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 다음 페이지 677페이지 보면은 좌절로부터의 전환점의 계기를 여기에서 나오는 문구에서 보면 이분이 쓴 게 거의 뭐지, 실패를 계속 거듭거듭 했어요. 이 장에서는 7번이라는 실패를 했고 그거의 실패의 전환점의 계기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문구에서는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년 동안이나 내가 했던 경험을 차분하고 명상하는 자세로 분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인아 사장님이 하고 나니까 뭘 하지라고 해서 여기 잠깐 눈에 들어온 게 이 문구였고요. 그다음에 701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위쪽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 시의 문구를 외워서 활용해 보아라. 그리고 그 기초의 사상이 되는 철학은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마음속에 섹스피어의 철학의 한 구절을 떠오른다. 이러면서 섹스피어의 철학으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고, 거기 밑에 이제 나오는 거에 인간의 일이란 조류가 있는 법, 홍수에 휩싸여 행운으로 갈 수도 있다. 마치 넓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현재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망치고 말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여기 문구에 맞게끔 넓고 내가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가면 어, 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가 조금 많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마지막에 밑에서 보면 그렇다면 매일매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인생의 수혜밖에 평평한 편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퀴는 항상 돌고 있다. 그것이 오늘의 당신에게 슬픔을 주었다면 내일은 분명히 행복을 줄 것이다. 이거에서 되게 많이 와닿았고 저희가 이제 PM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시스템 안에서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려고 리더로서 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이 마음에 언젠간 내가 저 높은 곳에 그러니까 승급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이 웃음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순리에 맞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에서 또 교훈을 얻으시는 그런 부분까지 좀 많이 느끼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소영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갑자기 연태가 빨리 연태가 물 자고 확 싶어 가는. 하는군요. 네, 맞아요. 딱 하고 비디오를 끄세요. 네네. 아, 저는 오늘 그 앞장을 쭉 읽었을 때 그냥 가슴에 푹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좌절이란 항상 이해하기 힘든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약 우리가 한 번 경험한 좌절에서 교훈을 모두 얻었다면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해 더욱더 반성을 하고 연구해야 한다. 요 아까 이제 다들 앞에서 해줬던 거
얘긴데요. 저희가 우리 PM 사업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컨택도 하고 뭐 총알 맞았다 실패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나 실패했으니까 나 이거 안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 여기에서 실패했으니까 오늘 왜 잘못됐을까? 왜 성공 못했을까? 이걸 또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 실패했어 안 할래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도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전환점에서 이 사람이 부도가 맞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또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고 계속 이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실패했다고 그냥 부도가 났다고 해서 안주한 게 아니고 여기 세 번째 보면은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또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아, 이거는 아니야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하고 나와서 또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 했다는 점에서 아, 뭐 우리도 같잖아요.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보충하고 배우고 보충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저도 요번에 또 이렇게 해다방을 참여하면서 내가 또 뭔가 하나를 배우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 그런 점이 또 좋아서 또 그런 거에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게 이제 또 PM 사업하고도 또 많이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고 굵게 잘 나눠주셨고요. 지금 임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7번의 실패들 가운데 중간에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것이다. 이 책은 없었을 것이고 이런 성공 스토리는 아예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자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성공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나온 거죠. 계속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실패로부터 지금 우리 임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배움으로 이걸 승화시켜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씩이나 실패를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에 나의 철학과 맞는 그런 일을 찾아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임소연 사장님, 이제 나눠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지 사장님, 나눠주세요. 네. 저도 이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물론 PM 사업에서는 아직 지금 뭐 큰 위기나 어떤 실패나 이런 거가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는 실패나 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은 그냥 잘 돼서 올라간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실패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어떤 내공이 쌓이고 그때 진짜 진면모가 났던 적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PM 사업 역시도 사실은 이제 내가 점점 더 큰 리더로서 이 그릇을 넓혀갈 때 이런 일들을 겪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고 뭔가 나의 잘못됐던 부분들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해서 이거를 좀 다져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위안도 됐고, 이 챕터가. 그래서 이제 되게, 어, 그대로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요거를 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장님들께서 읽으셨던 부분들, 뭐 공감되는 부분들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 이 시 쪽에서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696페이지랑 697페이지 보면은 이제 자연이 사람을 가르칠 때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소리 없이 도와줄 때. 그러면서 자연의 방식을 보라.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든 순간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숙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그러니까 다 업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자극을 주고 슬퍼하게 하며 가난을 함께 주셨다. 자주 실망을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도 하신다. 그리고 감싸주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한다. 근데 그래서 인간을 외롭게 한다. 뭐 이게 모두 천사의 계획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강사들도 막 자기 개발 강사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이 이제 큰 축복이 올 사람에게 그만큼 큰 역경도 온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어떤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진 어떤 성경적인 그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항상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거를 잘 인내해서 견뎌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상의 보상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의 법칙이구나 결국에. 그리고 700페이지에도 또 우리가 거둔 성공 뒤에는 같은 양만큼의 시련도 있다. 게다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좌절이 주는 치명타에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았다. 좌절은 그 나름대로의 언어로 인간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련이 축복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게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다 싫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없이는 결코 성공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하게 이거를 받아야 되겠고. 그 마지막으로 704페이지에도 저는 이 기회라는 이 시가요. 너무 좀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 기회라는 시를. 근데 여기 보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틀렸다고 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때 나는 매일 당신의 문 밖에 서 있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실패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대부분 기회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 지금 나는 망했어, 완전. 기회는 이제 나에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아직 열지 않은 어떤 그 문 밖에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못 보고 그냥 주저앉는 거는 그 실패로 끝나지만 사실은 다시 길을 찾아서 열면 그 문 밖에 이제 기회가 서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저는 이제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깨우고 싸우고 이기게 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넓은 시야와 단단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읽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 가버린 것들을 그리워하지 말라. 화려했던 나를 그리워하지 말라. 여기는 제가 이제 PM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주변에서. 왜 원래 하던 거나 열심히 하지. 원래 하던 거 하면 참 명예롭게 그냥 자리나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냐. 왜냐면 네트워크가 어렵다라는 걸 다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뭔가 홀려서 그렇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과거의 영광에 막 취해가지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김승준 그룹장님도 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주시면서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당장 멈췄을 때 그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부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그 화려함 안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박차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PM 사업을 좀 선택을 한 경우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용기를 좀 얻었던 대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705페이지에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실패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뭐 좀 좌절이 될 때 그 내가 했던 선택도 사실은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도.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질 만한 것들은 충분히 지면서 그래도 눈처럼 깨끗한 미래의 페이지를 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새로 그릴 수 있는 게 나의 미래는 내가 그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시를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아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걸 제가 오늘 책을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 다 찍어가지고 갔었거든요. 카메라에 이제 찍어서 페이지마다 찍어서 갔는데 이 페이지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전에 읽었을 땐 그냥 쓱 지나갔는데 좀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장님이 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로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참 그때 무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PM의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장님인 상태로 본 게 아니라 그룹장님이 이제 이렇게 기회를 전달을 해줬을 때 사실 그거 알아봤다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저의 개인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조금만 앞이었어도 저는 이 기회를 장님처럼 못 알아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제가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결국에는 축복으로 다가왔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되게 읽으면서 많이 위안이 되면서 읽었던 챕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 사장님은 점점 이 안에서 F가 많이 되어가시는 것 같다는 시에 느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사실 근데 또 저도 이 시에서 느낀 부분들이 막 있어서 해놓은 거랑 사실 굉장히 동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천사의 계획이었다. 이런 거 너무 사실 저는 깊이 있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들었거든요. 이런 나의 실패나 좌절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어떠한 계획하에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공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계획이라는 건 사실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되게 확 와닿는 저도 순간이었던 것 같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 우리 한이나 사장님 혹시 오늘 또 이제 시간을 영어 수업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시간을 바꾸시고 첫 참여 환영합니다. 이제 부끄럽게. BM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아, 영어 수업을 이제 제끼셨어요. 너무 스케줄 변경을 늦었습니다. 너무 하셔서.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혹시 읽으셨는지 아니면 오늘 듣게 적이신지. 아니, 읽었죠. 다 읽고. 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나눠주실게요. 14장 실패로부터의 교훈. 네, 저는 일단 첫 페이지에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라는 문단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챕터 읽으면서 일단 나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실패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겠다라는 말 자체도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그 어떠한 과거가 없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를 포함한 그런 분들한테 일단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니 뭔가 일단 실패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챕터이긴 하지만 희망이 좀 보이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고요. 7번의 네, 전환점을 맞으신 이분 참 대단하다.
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밑바닥을 기고 있었을 때가 불과 저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웃으면서 PM 사업이라는 또 다른 일을 또 벌렸잖아요. 그거에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 진리다. 라는 생각도 계속 해가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고, 저는 685페이지 제 위쪽 문단에 보면 우리가 겪을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진짜 어떠한 일 하나를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험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될지 아니면 성공이 될지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나름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어떠한 행동, 그리고 뭔가의 이제 실천 이런 것들을 일단 내가 안 해봤으면 욕하지 말자. 이게 그때 모토가 돼서 지금도 어떠한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거나 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욕하고 되면 또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태도가 결국에는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바뀌게 돼요. 진짜 실천을 해보면. 미라클 모닝도 된다고 하니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름 그 실패를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챕터였던 것 같고요. 686페이지에 지금껏 겪어온 전환점을 살펴보면 다음 전환점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환점이 없으면 뭐든지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나라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문단인데 691페이지 아래쪽에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라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제 스폰서님도 저희 그룹장님도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챕터였기도 했고 이 페이지 읽으면서도 어, 결국에는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가 어쩌면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강점인 것 같고, 리더가 되면서 가장 실천을 많이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날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자리 위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뭔가 그 입지 자체를 좀 다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에서 조금 받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703페이지에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다시 실행하라. 세상의 어느 한쪽에선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한다. 전 이 두 줄 읽고 울었거든요. 저 F여서, 제가 저희 그룹장님이랑 스폰서님이 완전 T여가지고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글쎄. 어. 어디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른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네, 알았던 부분이었어요. 일단 뭐 시작 잘 못하는 사람들, 미리 걱정, 완벽주의 뭐 이런 거 제가 다 해당되는 얘기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네, 안 울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데는 어디라도 있으니까 절대 내가 날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실패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명명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멘트조차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와 닿았고 마지막 70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곧 끝날 것이다라는 그 링컨이 자주 하던 말은 제가 조금 힘들 때 그냥 계속 혼자서 생각하는 제 나름의 자기 암시 같은 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와서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뭔가 검증을 받은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저는 705페이지에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일을 지워라.
눈처럼 깨끗한 미래의 페이지를 펴라. 요 부분에 요 두 문장을 네, 따로 좀 표시를 해서 과거는 당연히 지나간 일이고, 물론 잘못된 것들 다시 돌이켜볼 수 있고, 뭔가 배운 게 있다면 그 과거 역시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너무 힘들었던 과거라고 하면 지워도 된다. 뭔가 허락받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PM 사업을 시작한 지는 좀 됐지만, 뭔가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번에 하와이 여행 다녀오면서 조금 생각이 많고 많이 복잡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저희 그룹장님이랑 그리고 스폰서님 만나면서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좀 많이 됐고, 그리고 팀이 지금 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 위치나 내 자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생각이고, 네. PM에서는 실패 안 해야죠. 성공하려고 왔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눈처럼 깨끗한 미래의 페이지가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 너무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멈추셨나 봐요. 같이. 음. 어, 안 들리시나요? 어, 안 들, 저, 아니요? 됐다. 됐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나 했는데. 안 들렸죠? 네. 어, 네. 너무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다가. 눈처럼 깨끗한 미래의 페이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피치였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또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저 홀로.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패로부터의 교훈. 사실 사장님들이 나눠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이 실패로부터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 정리라는 부분, 개념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맨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676페이지에. 이제 우선 실패와 일시적인 좌절을 구분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내가 실패로 명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냥 일시적 좌절로 구분을 할 것인가,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단지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는다. 순간의 좌절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순간의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아, 나에게 하늘이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 자체가 장착이 되는 것부터가 성공의 저는 첫걸음이라고 완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만약에 뭐 호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품을 하고 오토십을 풀셋을 막 반품하고 이러면 와, 이 사업 쉽지 않네. 이렇게 때려칠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 내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제품이 NTC 때문에 너무 빨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이렇게 격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아,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이런 호전에 대해서 미리 제품이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미리 알려줘야겠다라는 거를 배우는 사람과는 결과가 굉장히 천지 차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왜 제대로 가지 않지라는 걸 느끼면 내가 그 부분에서 배워야 할 부분을 심플하게 스폰서에게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자 이거를 가지고 끙끙 앓거나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스폰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플하게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 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나아간다면 사업적으로도 이 교훈이라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얻으면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이제 너무너무 또 중요하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셋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다 적어놨네요. 뉴스킨? 이렇게 내가 뉴스킨을 했던 그 7년의 시간 때문에 이런 성공의 법칙도 내가 나눌 수가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정말 배운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 정리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77페이지에 이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내 고용주는 나를 매니저로 진급시켰고 이때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자만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속적인 성공과 일시적 성공의 가장 큰 차이가 내가 이 성공에 너무 취해서 자만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내가 겸손함이라는 어떠한 것을 갖추고, 그런 태도를 갖추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서도 여러 가지 전환점에서 이 자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만하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자만하게 되는 그런 태도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느꼈고요. 느끼면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좌절되는 과정들 덕분에 본인이 자신의 능력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더더욱 배움에 몰입할 수 있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태도는 정말 너무 배울 점이 많죠.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기 사업자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어. 그리고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럼 지금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다단계하다 그만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성공까지 하면, 와,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다. 어떤 걸 선택하겠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실패의 일련의 과정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좀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좀 읽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패로부터의 교훈이란 챕터기는 하지만 689페이지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챕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노조 집회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선동을 한 그 리더가 나오거든요. 그분의 화법에 이 사람이 이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사실은 방향이 이런 이 우두머리가 하는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이나 화법을 제가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 우리가 원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은 하지만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당장 파업을 해서 이제 광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우두머리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멋있게 화합으로 조율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로에게 윈윈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더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광산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뭐, 그는 우리의 계획에 찬성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품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또다시 우리가 즐겁게 활발하게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비전 제시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와 이런 어떠한 화법, 이런 게 이제 너무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어떤 지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 뭐 딱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실패를 조금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694페이지. 아래에 이제, 아래에서 뭐, 여섯, 일곱 번째 줄, 좌절을 겪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좌절은 나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준 셈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로, 좌절은 오직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로 인정하는 순간에만 파괴적인 힘을 내지만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교훈을 얻어내려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라고 완전히 낙인을 찍고 그냥 인정을 하고 난 여기서 끝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파괴적인 거지만 내가, 여기서, 오케이, 나를 단련을 시키네? 이 좌절로 나를 단련을 시키고 그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네? 더 큰 그릇이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축복이 되는 거죠. 너무 큰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쨌든 그런 단련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대장장이가 이렇게 그 불 속에 칼을 집어넣고 칼을 만들 때 대장장이가 불 안에 칼을 넣어버리잖아요. 그 철을. 완전히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면서 또다시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또 불 안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면서 날카롭게 만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왜냐하면 내가 더 리더의 모습을 갖춰지기 위한 어떤 단련의 과정일 뿐인 거지, 이거는.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아질 수 있었겠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쭉 저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되었구나. 나는 처음엔 굉장히 느린 사람이었고, 습득이 느린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막 돋보이게 막 바로 뭐 최고 직급을 가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내가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가는 사람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다. 뭐 일시적 패배와 실패는 다른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700페이지 김 지사장님 나눠주신 부분이에요. 나눠주신 부분인데 699페이지부터 나는 자연히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의지를 주셨다고 믿는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련이 크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둔 성공의 뒤에는 같은 양만큼의 시련도 있다. 근데 저는 김 지사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동의를 했던 게 남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 부분에 제가 아까 엄청 막 끄덕끄덕했어요. 저 정도 위치, 막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성공을 했어. 그럼 되게 수월하게 간 것 같은 거지. 남들이 보기에는 PT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쉽게 그냥 간 것 같고 누군가가 다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쉽게 갔던 것 같고 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구로장님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대체로 뭐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쉽게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의 눈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의 눈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 위치에 가면 사실은 그만큼의 과정이 당연히 누구나 있다. 당연히 누구나 있고, 그것을 내가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 왜냐면 그룹이 커지고,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파트너들을 어떻게 보면 함께 성장을 시키고, 이런 과정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듯이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도 온다면, 누구나 이제 그런 거를 성공자는 겪는 과정이 나에게 왔구나. 웰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나아가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을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막상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좌절에 닥쳤어. 진짜 좌절에 닥쳤어. 막 우리 막 가정에도 뭐 애한테도 무슨 일이 있거나 사업적으로 막 너무 잘 됐다 갑자기 막 어떻게 된다거나 막 이런 좌절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막 경제적 타격일 수도 있고 막 사람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으려면 사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은 그런 용기를 내서 이게 나에게도 축복으로 반드시 축복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그런 일시적 좌절에 축복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보내면서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꿈다방 사장님들이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게 좀 혼자 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일련의 시련이 겹쳐가지고
막 거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사실 스폰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우, 막 지금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랬을 때 사실 스폰서는 어때요? 손을 또 내민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고 아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해 보셔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같이 마음을 열고 사실은 정말 소통이 되면 그거는 저는 그런 이겨내는 힘이 굉장히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여기서 외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덜 외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